여러분, 델레 알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. 7년 전 18살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올해의 팀과 영플레이어상을 동시 수상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토트넘을 2위까지 올려버린 데 1등 공신이었던 이 델레 알리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. 7년 전에 델레 알리는 올 시즌 1억 300만 유로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벨링엄이라고 보면 됩니다. 벨링엄보다 더 높은 평가였죠. 그 당시에 1억 파운드 가치였으니까요. 현재 델레 알리는 27살인데 아직도 수년 동안을 활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. 그동안 팬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델레 알리는 손흥민의 절친 불량 친구, 돈과 명예 얻고 문란해진 선수, 게으른 축구 천재였는데 보여줬던 이슈들이 사실인 건 맞지만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것도 매우 충격적이네요. 그 사실을 직접 인터뷰에서 밝혀버렸습니다. 게리 네빌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최근 알리의 상황은 터키까지 임대를 떠나서 실패했고 그 사이 수술까지 하면서 에버턴에 복귀를 했습니다. 그런데 해외 매체들이 알리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죠. 에버턴 훈련장에서도 누구보다 구슬땀을 많이 흘리면서 축구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알리가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. 알리에겐 축구 외에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런 알리가 인터뷰에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 했겠지만 게리 네빌마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컨텐츠는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40분이 넘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알리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했고 12살에 입양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습관은 버려지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었고 선수 생활 내내 술과 약물을 의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. 당연히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냥 문란한 삶이었던 거지만 안타까운 환경으로 어릴 때부터 쌓여졌던 습관 같은 거라서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본인 스스로도 그런 중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. 그 정점이 바로 무리뉴 감독을 만났을 때였다고 밝혔습니다. 팬들도 기억할 것입니다. 하필 토트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무리뉴가 알리를 훈련장에서 만났을 때 한 말이 게으른 놈이었습니다. 알리는 당황하면서 저요? 라고 했었죠. 그리고 면담 때 무리뉴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줬습니다. 너 이렇게 살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. 알리는 웃으면서 듣고 웃으면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일은 선수들 훈련 중에 무리뉴 감독이 알리의 훈련을 중단시켜버리면서 알리는 그때 은퇴까지를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감정이 상해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 이후 추락의 추락을 경험했던 알리였죠. 무리뉴 감독은 알리가 잠재력이 있는 선수 정도로 평가했습니다. 좋은 기량을 가졌지만 기복이 심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최고의 선수는 기복 없이 일정해야 한다는 걸 조언해 주었습니다. 그 원인에 대해서도 무리뉴는 예상을 하면서 예시를 들었지만 문화의 차이인 건지 개입을 하진 않았습니다. 그 이후 정말 알리는 추락을 했습니다. 몇 번 좋은 경기력을 보였을 뿐 팀 경기를 망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. 에버턴으로 팔려갔고 램파드도 살려내지 못했고 터키로 임대를 떠나서도 기네스 감독에게 혼쭐을 당하면서 시즌 중에 에버턴으로 복귀했습니다.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수술 때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. 알리는 튀리키에서 돌아왔을 때 수술이 필요했고 정신적으로 나쁜 상태였다. 나는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및 트라우마 때문에 재활시설에 가기로 결정했다. 신체적인 재활뿐만이 아닌 정신치료까지 미국에서 받았던 것이고 본인이 치료가 성공되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한 것입니다. 치료가 되었다는 자신감으로 본인처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메신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사실이 공개가 되자 손흥민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너의 용기 있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.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했습니다. 알리의 이 아픔은 토트넘에서도 아무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. 그냥 사생활 존중 정도에서 끝났던 거니까요. 케인도 포체티노도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알리는 인터뷰에서 특별한 친구로 케인, 다이어, 벤 데이비스 그리고 손흥민을 꼽았는데 케인, 다이어, 벤 데이비스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조언을 많이 해주고 손흥민은 그보다는 약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감독으로는 포체티노를 꼽기도 했습니다. 이러면 알리 쟁탈전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. 알리가 어느 정도로 달라진 경기력이 나올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
우선 재능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알리가 경기를 충분히 뛸 만한 체력이 올라오고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서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무조건 대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현재 알리 이적료는 800만 유로입니다. 전성기 때보다 10분의 1 이상이 떨어졌습니다. 현재 소속팀은 에버턴인데 에버턴은 지난 시즌 정말 가까스로 강등을 면하게 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. 현재 감독도 잔류를 전전긍긍하는 샌다이치 감독인데 어쩌면 에버턴이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팀이 되기보다는 셀링 클럽으로서 선수들 잘 팔아서 남기는 걸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필 알리는 내년이 계약 만료입니다. 에버턴에서는 이번 시즌까지가 끝인 거죠. 최악의 몸 상태와 멘탈일 때도 경기 출전을 하는 알리인데 정신무장된 알리라면 무조건 주전각이죠. 경쟁자 게에와 두크레는 몸값도 500만, 1200만 유로로 책정된 선수입니다. 본래 실력을 발휘하는 알리라면 B클럽에 있어야 할 선수가 확실하니까요. 그렇다면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. 무리뉴도 알리를 성품이 착하다고 한 만큼 정으로 팀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. 고마운 에버턴과 재계약, 그건 좀 그렇죠. 아니면 포체티노가 있는 B클럽 첼시, 아니면 포텐을 터뜨렸던 친구들이 있는 곳 토트넘. 토트넘은 참 배팅 정말 못하네요. 이 타이밍에 알리 바이백 조항만 있었어도 대박 터뜨리는 건데 에버턴에서 거저 보내주는 조건이었는데 알리가 부활하게 되면 남 좋은 일만 해주게 됩니다. 우선 알리의 숙제는 부활입니다. 이적이 아니죠. 알리는 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은 선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알리가 밉지가 않고 안타깝기만 했어서 올 시즌 기대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. 혹시나 다음 시즌에 알리가 토트넘 온다고 해서 에릭슨 대체자가 메디슨도 있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케인은 재계약 안 하고 다음 시즌 떠납니다. 안 떠나면 바보죠. 이미 맨시티 떠나고 싶어 했고 위는 떠나고 싶어 했고 레알도 떠나고 싶어 했던 선수입니다. 손흥민과 달라요. 손흥민은 계약 기간이 딱 2년 남았습니다. 군사훈련 마치고 갑자기 재계약해서 놀랬는데 이제 손흥민 재계약 문제도 슬슬 피어오를 것입니다. 토트넘 추락하고 있는데 손흥민 재계약했다가는 팬들도 등 돌릴 수 있습니다. 매우 예민해요.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수많은 가짜 소식들로 손흥민 이적한다면서 엄청난 조회수들이 나오는데 오로지 손흥민이 이적하길 바라기 때문이겠죠. 그런데 사실 타이밍이 애매한 시점입니다.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흥민이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 B클럽으로 가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. 가더라도 주전이 아니라 조커가 되겠죠. 그때 되면 33살이니까요.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로 그대로 남아도 괜찮을 거라면 올 시즌 토트넘 성적이 8위가 아니라 4위까지 올라가야 하고 FA컵이라도 우승 하나 해줘야 합니다. 리그 우승 2% 확률의 토트넘을 응원하는 흰수염고래. 와, 진짜 어리석네요. 손흥민이 많은 골만 넣어준다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. 알리는 홈 개막전에서 풀럼을 상대합니다. 알리의 부활을 개막전에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